방송 시작. 우리 페이지 70쪽이야, 70쪽. 페이지 70쪽. 자, 먼저 우리 익숙한 생명체를 좀 먼저 데리고 와볼게. 생명체의 구성 물질. 다음 시간하고 연결되는 내용이기도 한데 생명체 구성 물질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면 생명체는 이렇게 생겼어요. 일단 다리가 긴 걸로 봐서 나야, 또 나야, 또 나라고 눈 피하지 마. 나라고. 자,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을 좀 정리할 건데 첫 번째 정리할 거는 물질이야. 나를 구성하는 물질 중에 제일 많은 게 누구냐면 물이 제일 많아요. 물. 두 번째로 많은 건 쌤 딱 보면 근육이 막 우락부락 많잖아요. 단백질. 아니야? 세 번째로 많은 건 쌤하고 좀 무관하긴 한데 지방. 무관하죠. 완전 무관하잖아. 지방이 정말 많고요. 자, 네 번째로 많은 건 이제 핵산이라고 하는데 좀 이거는 좀 우리가 아직 익숙하지 않아요. 다섯 번째로 많은 건 무기염류라고 하는데 칼슘이나 나트륨 같은 거, 뼈를 구성하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무기염류 성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섯 번째로 많은 게 우리 맨날 먹는 탄수화물인데, 자, 이것들을 뭐까지 정리할 거냐면은 구성 원소. 다시 말해서 물은 어떤 원소로 되어 있냐까지 정리를 할 거예요. 우리 물이 H2O인 거 알고 있죠? 그럼 우리 물은 H라는 원소와 산소라는 원소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여기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의 공통점이 뭔가요? 공통점. 맞아, 에너지원이에요. 쟤네들 먹으면 에너지가 나. 힘이 납니다. 근데 내가 너무 배고파, 힘이 하나도 없어, 에너지가 필요해! 물이라도 좀 주세요. 물 먹으면 에너지 나나요? 안 와요. 물은 에너지원이 아니야. 칼슘제라도 좀 주세요. 칼슘 먹으면 에너지 나나요? 그것도 안 나. 무기염류, 물 이런 건 에너지원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에너지를 낼 수 있는 녀석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먹으면 막 힘이 난다는 얘기잖아. 신기하게도 이것들은 전부 다 탄소를 포함한 것들이 에너지가 나요. 탄소를 가진 것들이 태우면 산소랑 결합해서 이산화탄소로 막 날아가면서 열을 막 뿜뿜 내뿜는단 말이에요. 그 에너지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탄소가 포함된 것들이 에너지를 낼 수 있다는 걸 첫 번째로 먼저 기억해 주고요. 쌤이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 에너지를 낼 수 있는 것들을 주려고 해요.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야? 받을 거죠. 여기는 아메리칸 스타일로 얘기해 볼게요.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야? 받을 거죠? 반말합니다. 따라합니다. 줄까? 시작. 줘. 줄게, 알았어, 줄게. 지방 줄까? 받아. 줘. CHO로 구성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줘. 탄수화물 줄까? 줘. 마지막, 단백질도 줄까? 아니야, 이거 받지 마. 단백질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근육이 막 우락부락해지죠. 그죠? 쌤처럼 날씬한 몸매가 요즘 대세예요. 우락부락한 건 어떻다? 기억해? 우락부락하면 촌스러운 거야. 어떻다고? 촌스러운 거야. 그래서 단백질은 촌스러운 거야. 읽어봐. 촌스럽죠? 이해됩니까? 단백질은 촌스러운 겁니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단백질은 뭐가 포함되어 있다? N하고 S가 포함되어 있어요. S에 가로친 거는 모든 단백질이 S를 가진 건 아니고 일부 단백질이 S를 가진 것들이 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N까지는 모든 단백질이 모두 갖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무기염류는 뭐 칼슘, 나트륨, 뭐 마그네슘, 뭐 인, 뭐 이런 것들인데 핵산, 이런 것들을 말해요.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칼슘이 포함되지 않은 것들, 뼈를 구성하거나 뭐 염화나트륨 같은 그런 것들이 이제 금속성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죠. 핵산은 좀 나중에 배울 건데 지금 이렇게 합시다. 핵산은 얘도 촌이야. 근데 촌피입니다. 촌피. 핵산은 촌피예요. 촌피. 핵산 촌피. 따로 암기 부분 없어요. 그냥 촌스러운 것과 대칭적으로 얘는 촌피야라는 정도로 암기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건 오늘 얘기할 놈들이 바로 이 탄소입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성분의 기본 성분으로 뭘 많이 쓰고 있냐면 탄소를 채택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야. 탄소. 그래서 우리의 목적이 뭐냐면 생명체 구성물질의 규칙성, 얘는 탄소를 선택해서 어떤 물질을 만들어내고 있다. 왜 굳이 탄소인가? 그 이유를 우리가 오늘 알아내면 됩니다. 왜 굳이 탄소를 이용해서 이런 많은 물질을 만들었지? 라고 일단은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대칭적으로 지각. 이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은 지각이라는 게 이 지구의 표면이잖아요. 지구의 표면에 굉장히 많은 암석들, 굉장히 많은 무슨 광물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암석과 다양한 종류의 광물들로 구성되어 있는 게 지각이야. 키워드는 뭐다? 다양하다. 다양한 어떤 물질을 만들어야 한다. 생명체 구성물질도 어때요? 매우 다양한 거야. 이 다양한 물질들을 만들 때, 결론부터 말할게. 다양한 물질을 만들 때 탄소가 되게 유리해. 탄소가 뒤따 유리해. 그래서 탄소를 이용해서 다양한 물질을 만든 게 생명체야. 근데 규소, 다양한 물질, 지각 같은 경우는 규소라는 녀석을 이용해서 다양한 물질을 만들어낸 거야. 규소. 특히 규소하고 산소를 결합시켜서 SiO4라는 어떤 물질을 만들어서 여기다 이상한 물질 막 붙여서 다양한 물질 막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면 규소. 지각은 왜 규소를 선택했는지가 오늘의 포인트예요. 정리할게. 생명체는 탄소를 선택해서 다양한 물질을 만들었고 지각 같은 경우는 규소를 선택해서 다양한 물질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왜 굳이 탄소와 규소일까? 이걸 궁금해하면 돼요. 왜지? 자, 이때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가 하나 있다. 탄소하고 규소의 공통점. 힌트는 주기율표에 있어요. 주기율표. 정답. 같은 조. 같은 세로줄에 있어요. 몇 조? 14조. 그래서 여러분들 가르치려고 쓰면 쌤이 좀 전에 14한 거예요. 14. 왜냐면 14조. 14족에 있습니다. 14족. 14족이라는 건 그럼 뭐지? 14족에 둘 다 같은 족에 속해 있는 것들이다. 14족은 원자과 전자가 몇 개야? 4개야, 4개. 원자과 전자가 4개입니다. 자, 이 지울게요. 원자과 전자가 4개면 어떤 게 유리한지 알려줄게요. 탄소가 원자과 전자가 4개인 이유는요. 자, 탄소의 원자 번호 몇 번? 6번. 다시 말할게요. 이 원자의 번호란 무엇을 의미한다? 얘가 가지고 있는 양성자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양성자의 수. 자, 양성자의 개수가 6개란 뜻이야. 그런데 원자라는 녀석은 전기적으로 항상 무엇이어야 한다? 중성이어야 한다. 그럼 봐봐. 탄소인 이 녀석은 가운데 양성자가 6마리나 있다는 뜻이야. 원자번호 6번이니까. 근데 이러면 전기적으로 플러스잖아. 중성이 되려면 모두 6개가 있어야 돼. 전자도 6개가 있어야 돼. 정리하면 원자 번호가 양성자 수라면 전자도 6개 있어야 하니까 전자의 수도 원자 번호와 일치합니다. 물어볼게. 야, 탄소가 원자 번호 6번이거든? 제 전자 몇 개게? 6개. 그죠? 말하면 돼요. 원자 번호 그대로가 전자의 개수인 거야. 그 전자의 개수가 6개인 걸 이용해서 뭘 그린다? 이 녀석의 전자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를 그림으로 그립니다. 다른 말로 전자 배치도를 그려보면 원자과 전자가 몇 개인지 알 수 있어요. 자, 전자를 배치시키는 원리가 있는데 1차 껍질에 전자가 몇 개 들어간다? 2개밖에 안 들어가요. 껍질이 뒤따 조금해서 2개밖에 안 들어가요. 나머지 4개의 전자, 총 6개였죠? 나머지 4개의 전자 어디다 채워야 돼? 두 번째 껍질에 채워야죠. 두 번째 껍질에다가 전자 4개를 채웁니다. 하나, 둘, 셋, 4개를 채우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얘한테 물어보는 거야. 넌 원자과 전자가 몇 개야?
4개. 그죠? 원자과 전자가 하나, 둘, 셋, 4개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질문. 쟤는 그러면 현재 이 탄소는 안정한가요? 불안정한가요? 불안정하죠. 불안정한 이유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못해서. 옥텟 규칙이 뭐냐면 2차 껍질에 8개의 전자가 꽉 차야 안정해진다는 규칙이 옥텟 규칙입니다. 그러면 안정해지기 위해서 몇 개의 전자를 끌어와야 돼? 4개! 둘, 셋, 4개의 전자를 어디서 끌어와가지고 공유 결합을 해야지만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너는, 야, 탄소, 너는 공유 결합 몇 개 할 수 있어? 나 4개. 공유 결합 4개 할 수 있어. 세상에 존재하는 물질 중에 가장 많은 수의 공유 결합을 할 수 있는 물질입니다. 4개보다 많이 할 수 있는 물질이 있다 없다? 없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얘보다 많은 공유 결합을 할 수 있는 물질이 없다는 건 얘가 가장 많은 수의 공유 결합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 가장 많은 수의 공유 결합을 할 수 있으니까 되게 다양한 결합과 다양한 2중, 3중 결합, 다양한 길이의 결합 등등 굉장히 다양한 결합들을 구현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입니까? 굉장히 다양한 결합들을 해낼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원자들을 끌어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물질을 만들 수 있는 최고 가능성이 높은 물질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도 다양한 물질을 만들어야 하고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도 되게 다양한 물질이어야 하는데 그 다양한 물질들을 뭐 갖다 만들지 고민하다가 탄소 이용하면 좀 쉽게 만들 수 있겠네. 생명체는 바로 그 탄소를 이용해서 물질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던 거야. 그런데 말입니다. 지각은 우리랑 똑같은 탄소를 선택하지 않았어. 자기랑 똑같은 족에 해당하는 누굴 선택했다? 규소를 선택한 거야. 규소도 원자 번호가 14번이기 때문에 그림 그리면 2개, 8개, 4개 원자과 전자가 쟤도 4개입니다. 가장 많은 수의 결합을 할 수 있는 녀석이야. 그래서 지각은 규소를 선택해서 다양한 결합을 구현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해됩니까? 자, 여기서 2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진짜 4개가 최대 맞습니까? 5개 못해요? 5개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5개 할 수 있는 가능성 가진 게 원자 번호 7번 질소를 한번 떠올려 볼게요. 질소. 질소는 원자 번호 7번이니까 원자과 전자가 무려 5개잖아. 그지? 맞아요? 그래볼까? 플러스 7. 1차값 2개. 2차 껍질에 1, 2, 3, 4, 5. 오케이! 너 그럼 5개 공유를 할 수 있겠네? 아니요, 못해요. 왜 못해? 저 3개만 더 있으면 되거든요. 이래요? 옥텟 규칙 만족하기 위해서 3개만 더 있으면 돼. 5개를 다 결합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러므로 질소는 오히려 공유 결합 수가 3개밖에 안 돼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가장 많은 수의 결합은 결론적으로 누구다? 탄소다. 규소다. 14족 녀석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생명체가 탄소를 선택한 이유. 지각이 규소를 선택한 이유입니다. 이게 선택한 이유들이에요. 아, 그렇구나. 공유 결합을 가장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물질을 만들 수 있어서 그것들을 선택했다라는 거죠. 이해됩니까? 첫 번째 의미점 틀렸어요. 야, 4개가 내가 최대야. 더 이상 많은 건 없어. 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상상인데, 만약에 우리가, 둘 중에 뭐 선택하지? 둘 중에 뭐 할까? 에이, 어느 것을 에이! 만약에 규소를 선택했다면, 만약에 우리가 탄소 대신에 규소를 선택해서 물질을 만들기 시작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규소의 특징. 지각의 특징. 딱딱하잖아. 그치? 그 딱딱한 어떤 물질들로 몸이 구성되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 상상력으로 탄생한 생명체가 뭐야? 골렘. 겨울왕국에 나오는 트롤. 돌로 된 생명체이죠? 돌로 된 생명체. 이 돌로 된 생명체가 그렇게 탄생한 생명체들이라는 거야. 이해됩니까? 마냥 그냥 상상력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 굉장히 과학
과학적인 상상을 한 거라는 겁니다. 골렘이 뭔지 알죠? 그것도 겨울왕국에 나오던데 2편에 나오나? 막 엄청 큰 얼음 골렘인가? 엄청 큰 바위 덩어리들이 그 호숫가인가? 강가에서 자고 있던 애들이 기억나네. 걔네들이 바위로 된 골렘들이었죠. 맞아. 그 골렘이란 생명체들, 트롤이란 생명체들이 다 그런 과학적 상상력에서 탄생한 것들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문과를 가서 시나리오 작가가 되더라도 이런 상상력을 한다면 매우 극찬을 받을 수 있어요. 와, 이 작가는 과학적인 요소도 다 알고 있어. 이런 걸. 해본 얘기예요.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규소를 선택했다면 골렘처럼 됐을 것이다. 그죠? 멋있었겠네요. 오케이. 자, 다 배웠고요. 핵심적인 끝났습니다. 오늘 거. 오늘 하는 것 중에 핵심적인 내용 끝났고요. 이제 이 그림 보면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생명체를 좀 먼저 볼 건데 자, 먼저 볼 게 바로 이 그림입니다. 보자. 됐어. 자, 이 그림 먼저. 자, 첫 번째 그림은 바로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들이에요. 지각 구성하는 원소. 자,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가 누가 제일 많냐? 아까 지각은 SiO4라고 했잖아. 기본적으로 생명체에도 그리고 지각에도 일단은 산소가 제일 많아요. 산소가 제일 많고 그 다음으로 많은 게 규소인 것만 체크하면 됩니다. 규소. 지각에는 왜 규소가 저렇게 많지? 산소가 많은 건 일단 알겠어. 산소가 모든 생명체든 모든 지각에든 많이 들어가는 거 알고 있으니까 산소가 1등인 거 알겠는데 두 번째로 많은 게 왜 규소지? 바로 방금 얘기했던 그 이유. 규소가 14족이라서 굉장히 다양한 공유 결합할 수 있는 물질이라서 지각이 규소를 선택한 거야. 그죠? 규소가 두 번째로 많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학교에서 강조를 할 때만 외울 거야. 지각 구성하는 8대 원소가 있거든? 쌤은 암기하고 있어. 산규, 알철, 칼라, 칼마. 제일 많은 건 산소, 규소. 그죠? 그 다음에 알철, 칼라, 칼마 순서로 되어 있거든요. 그 8개 원소를 다 외우라고 시키는 학교가 있고 첫 번째, 두 번째 정도만 알면 돼 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학교에서 암기하라고 할 때만 암기를 할게요. 자, 두 번째 바로 밑에 사람입니다. 사람한테 제일 많은 원소가 뭐냐? 당연히 아까 산소가 제일 많다고 했고요. 두 번째로 많은 게 탄소야. 보이면 탄소. 왜 이게 탄소야? 똑같죠? 아까 지각이 2등이 규소였던 거랑 마찬가지로 사람은 두 번째로 많은 게 탄소를 선택했다는 얘기입니다. 탄소가 제일 많네요. 얘도 1등, 2등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되게 상식적인 것들인데 봐봐. 대기를 구성하는 원소 중에 누가 제일 많아요? 대기, 공기. 우리 질소가 제일 많은 거 이미 알고 있죠. 질소가 78%고요. 나머지 21%가 산소야. 걔네 둘만 합쳐도 99%입니다. 제일 많은 거 질소, 그 다음 많은 거 산소라고 기억하면 되겠고요. 이제 바다로 갑니다. 바다. 바다에 제일 많은 건 뭐냐? 바다는 물이잖아. H2O잖아. 그러니까 산소가 제일 많겠네. 제일 무겁겠네. 많겠네라는 말은 가장 질량이 많이 나가는 걸 말하는 거야. 가장 많은 질량 차지하는 게 당연히 산소고요. 두 번째로 많은 건 당연히 수소겠죠. 수소. H니까. 봐봐. 수소가 10%. 2등이죠. 수소가 10%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다 또는 물이니까 H2O니까 산소가 제일 질량이 많이 나가고 그 다음 수소겠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네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하면 생명체는 탄소가 2등으로 많고 지각은 규소가 2등으로 많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것도 볼게요. 밑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거는 구성 단계야. 자, 지구상에 존재하는 원소들이 모여서 뭐가 된다? 광물이 됩니다.
광물이 더 큰 개념이야. 원소가 모여서 광물이 되고요. 광물들이 모여서 뭐가 된다? 암석이 됩니다. 암석들을 모아서 우리 뭐라고 한다? 지각이 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꾸 지각하면 그래서 암석이 되는 거예요. 아니죠. 돌이 됩니다. 뭔가. 원소가 모여서 광물이 되고 광물이 모여서 암석이 되고 암석이 모여서 지각이 되는구나. 이 순서를 좀 기억해야 돼. 순서를 물어보면 시험 문제에서 이 순서 왜 중요한지 모르겠는데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이 뭐냐? 원소야. 그러면 안 되고 중간에 암석, 광물이 껴있죠. 암석, 광물. 그래서 이 광물을 앞으로 암석을 만들 광물이라 그래서 옛날에 들었던 기억날 거야. 조암광물. 만들 조자, 암석, 암자. 암석을 만드는 광물을 뭐라고 한다? 조암광물. 주요 조암광물로 들어갔을 거야. 석영, 장석, 감남석, 휘석. 옛날에 외웠던 기억나나요? 안 나죠? 분홍색 무슨 붉은 무슨 기둥 이런 거 외웠던 경우 있어요. 옛날에 외웠었어요. 자,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각은 대부분 산소하고 규소로 되어 있다. 그죠? 우리 알고 있죠? 이걸 SiO4라고 불러주는데 자세히 좀 이따 배울 겁니다. 자, 이렇게 된 광물을 이런 SiO4 산소 규소가 모여서 된 광물을 뭐라고 한다? 규산형 광물이라고 한다. 연결되는 거죠. 원소가 모여서 광물 되는데 산소 규소가 연결돼서 만들어진 광물을 뭐라고 한다? 규산형 광물이라고 부른다. 규소와 산소가 만났으니까 규산염이라 불러주는 거야. 그래서 규산형 광물이란 말 딱 보는 순간 SiO4라는 이런 화학식 같은 걸 좀 떠올려주면 아, 규소하고 산소 결합된 거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지금 상식을 채워가는 중이에요. 과학을 한다기보다 상식적인 것들을 채워가는 중입니다. 두 번째, 생명체입니다. 안녕 생명체 너 그죠? 오리 같네요. 생명체는 물이 제일 많다. 그지? 그다음 소량의 무기물. 이 무기물이라는 말이 유기물이라는 말과 대칭적으로 기억하면 돼요. 자, 잠깐 보면은 유기물과 무기물이라는 말이 있는데 너무 간단하게 설명하면 기가 있다. 무기는 기가 없다. 기가 있다 없다. 기가 뭘까?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것과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을 말해요. 그래서 유기물은 탄소가 포함된 것들, 아까 촌 이런 것들 있죠. 주요 에너지를 낼 수 있는 것들이 유기물입니다. 얘는 탄소가 포함되지 않은 것들, 칼슘, 나트륨 막 이딴 거 있죠. 이런 것들이 무기물이야. 물 이런 것들. 물도 무기물이죠. 탄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잖아. 이런 것들 무기물이라고요. 먹어도 에너지 안 나는 거 이게 무기물입니다. 쉽게 말하면 탄소가 포함된 걸 유기물, 탄소가 포함되지 않은 걸 무기물이라고 불러줍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이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예외적으로 CO2 있죠.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마시면 에너지가 나나요? 예외적으로 탄소가 포함되어 있지만 이거는 무기물로 구분합니다. 이산화탄소만 예외적으로 무기물로 구분을 합니다. 오케이? 나머지 모든 탄소 포함된 것들 다 유기물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생명체는 소량의 무기물이 있고 대부분 다 유기물들로 구성되어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좀 이런 말 해서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죽으면 화장하잖아요. 다 타죠. 유기물이 다 타는 거야. 유기물은 다 타고 안 탄 게 남죠. 안 탄 게 남은 걸 이제 빻아가지고 이제 뿌리기도 하잖아. 안 탄 것들이 다 뭐다? 무기물 성분들이 남은 겁니다. 오케이? 뼈 성분으로 알고 있는데 맞아. 뼈 성분에 들어있는 칼슘이나 이런 금속성 성분들이 안 타고 남아서 이게 재가 된 거야. 그 재 성분들이 다 무기물 성분들입니다. 이건 했던 거죠. 유기물은 모두 탄소로 이루어져 있다. 탄소가 포함된 걸 유기물이라고 한다는 걸 다시 한번 써주고 있는 겁니다. 아하, 그렇구나. 좋아요. 자, 우리 쉬운 거 좀 먼저 할게요. 쉬운 거 먼저 하고
잠깐 쉬었다 할 건데, 자, 그럼 탄소화물 72쪽 먼저 놓을게요. 72쪽 쭉 넘기면, 자,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에 가장 많은 건 산소고요. 산소가 원소가 제일 많고, 그 다음으로 많은 게 탄소잖아. 왜 탄소를 선택했느냐에 대한 이유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밑줄자. 탄소는 최대 4개의 원자와 결합을 할 수 있어. 왜? 원자가 선자가 4개라서. 최대 4개의 다른 원자들과 결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탄소를 선택한 거야. 또 밑줄자. 그래서 다양한 화합물을 만들어낼 수 있어, 탄소는. 그래서 탄소를 선택했던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탄소에 대한 전자 배치를 우리 그릴 수 있습니다. 그죠? 이거 충분히 그릴 수 있어서 원자과 전자가 4개라는 걸 확인하라고 그려준 그림입니다. 탄소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물질이 이렇게 많아요. 그죠? 많습니다. 기억나? 촌피. 지질이 지방이야? 초. 그죠? 포도당은 탄수화물이다. 초. 단백질, 촌스러워. 탄수화물, 초. 그죠? 다 C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 이제 보이죠? C가 다 포함되어 있네요. C가 포함된 것들이어서 탄소화합물이 됩니다. 그러네.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는 탄소를 선택한 거구나 라고 정리해주면 되겠어요. 진짜로 어떻게 만드나 볼게요. 먼저 이거 먼저 볼게요. 탄소가 4개의 공유 결합을 수소랑 결합했어. 그럼 메테인이란 물질이 됩니다. 두 번째, 탄소가 수소. 지루하니까 염소 하나와 염소랑 붙어 하나는. 그러면 클로로메테인이란 다른 물질이 돼요. 원소 하나만 바꿔도 다른 물질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원소 2개를 띡 바꾸면 또 다른 물질이 만들어져. 띡 3개 바꾸면 또 다른 물질이 만들어져. 4개를 다 바꾸면 또 다른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무려 4개의 공유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각각 하나씩 바꿀 때마다 다른 물질들이 막 만들어집니다. 게다가 봐봐. 탄소는 쭉 연결 탄소끼리 쭉 연결해서 사슬 모양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쭉쭉쭉쭉 연결하다가 지루하니까 위로 아래로 연결해서 가지 달린 사슬 모양으로도 만들 수 있고요. 야, 이거 같이 연결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봐. 고리 모양으로도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4개의 결합 중에서 2개를 같은 방향으로 연결해서 이중결합이라는 것도 할 수 있고, 같은 방향으로 3개 연결해서 삼중결합이라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탄소가 무려 4개의 공유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모양도 만들 수 있고 다양한 결합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중결합, 삼중결합 중에 누가 더 셀 것 같아? 삼중결합이 제일 세겠죠. 엄청 셀 거 아니야. 결합의 세기도 다양한 세기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굉장히 다양한 물질을 만들 수 있겠네라는 정도로만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물질을 만들 수가 있겠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몸속에 탄소로 된 화합물이 이렇게 많습니다. 까만색이 탄소거든. 까만색이 탄소야. 그래서 여기 탄수화물도 탄소를 기본 골격으로, 기본 물질로 삼아서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기본 물질 삼아서 다른 걸 붙였다는 표현을 탄소를 기본 골격으로 하여 만들어진 물질이야 라고 표현해요. 탄소를 기본 골격으로 하여 만들어진 물질이야. 단백질도 탄소들을 기본 골격으로 하여 만들어진 물질이야. 지방, 지질도 탄소를 기본 골격으로 하여 만들어진 물질이야. 보이나요? 탄소가 뒷담화쳐. 탄소를 그렇게 많이 우리 몸은 사랑하고 있구나. 탄소를 되게 많이 이용하고 있구나. 라는 정도로 정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좋아요. 자, 요 얘기만 하고 이제 문제, 잠깐 쉬었다 할게요. 봐봐. 탄수화물도, 지질도 다 탄소화합물이죠. 탄소를 중심 기본 골격으로 해서 만들어진 물질인데, 자, 우리 기억나나요? 잠깐 복습을 좀 할 텐데, 소화, 탄수화물 덩어리, 탄수화물 덩어리를 내가 먹었어. 밥 같은 거, 이런 걸 먹었어. 빵 같은 걸 먹었어. 이대로 소장에서 흡수할 수 있나요? 아니야, 잘라야 돼. 막 잘라서 소장에서 흡수할 수 있을 정도까지 막 되게 잘게 잘라야 돼. 잘게 잘라진 걸 뭐라고 불러주냐면은
단위체라고 불러줍니다. 다시 말해서 탄수화물의 단위체가 뭐냐? 포도당이었어요. 탄수화물을 잘게 쪼개면 포도당까지 분해가 돼서 포도당을 소장해서 흡수를 하는 겁니다. 자, 기억하는 김에 이렇게 합시다. 커다란 탄수화물은 흡수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소화가 필요합니다. 소화가 뭐야? 작을 소될 화. 작게 만드는 과정을 소화라고 하는 거야. 소화의 목적이 뭡니까, 그러면? 단위체로 만들어서 흡수시키는 게 소화의 목적이야. 제가 단위체로 잘게 잘라주지 않으면 흡수가 안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소화의 목적이 뭐냐? 너의 목적이 뭐야? 흡수요. 흡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단위체로 만들어야 돼요. 그럼 탄수화물을 잘게 쪼개면 뭐가 돼? 포도당이요. 오케이? 치질. 다른 말로 지방. 지방의 단위체가 뭐야? 까먹었어요. 아니야, 틀렸어. 몰라. 단위체 뭐야? 잊지 말고. 기억나나요? 옛날에 소화 배웠을 때, 중학교 때 배웠어. 소화 배울 때 지방을 분해하면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가 된다. 얼핏 살짝 매큼 스치죠, 그죠? 지방산이라는 물질과 모노글리세리드가 된다. 모노글리세리드가 된다라고 외웠었어 옛날에. 자, 그게 바로 이겁니다. 자, 글리세롤과 지방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지방은 이 지방이야. 이거를 분해시키면 다시 일로 분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방산과 글리세롤에 이렇게 하나가 붙어있는 이게 모노글리세리드야. 다시 모노라는 말이 1이야. 1. 하나의 지방산이 붙어있는 글리세롤을 모노글리세리드라고 하는 거야. 얘가 분해가 되면 지방산 두 마리하고 모노글리세리드 하나가 나오겠네요. 자, 저 모습이 소화된 모습입니다. 자,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이 지방산 글리세롤 이렇게 합쳐지면 지방도 만들어질 수 있고 인지질이라는 물질도 만들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단위체들이 모이면 다양한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방의 단위체는 글리세롤과 지방산이다. 그리고 녹말이 아까 탄수화물의 종류야. 탄수화물의 일종인 이 녹말 같은 경우는 잘게 쪼개면 뭐가 나온다? 단위체로 포도당이 나온다. 그래서 그 포도당을 붙이면 뭐가 된다? 녹말 또는 탄수화물이 된다. 단위체를 붙이면 아주 커다란 물질이 될 수 있다. 그 얘기를 여기서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표현법으로 이 포도당처럼 혼자 있는 녀석 체크. 단당류라고 불러주고요. 단당류가 쫙 연결된 건 어디 갔어? 어디 갔지? 없네? 진짜 없네요? 단당류가 연결된 것을 이런 탄수화물 같은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위에 있다고 했다. 다당류라고 해요. 단당류가 연결된 게 다당류예요. 단당류 2개, 단당류 하나와 단당류 하나, 딱 2개만 연결된 걸 또 이당류라고 불러줍니다. 용어적으로 혼자 있는 건 단당류, 2개 연결된 건 이당류, 여러 개 연결된 건 다당류 이렇게 불러준다는 거예요. 좋아요. 이것들 어쨌든 단위체가 모여서 이제 커다란 물질이 된다라는 정도까지만 정리를 했어요. 잠깐 쉬었다 할게요. 아우 힘들어. 잠깐 눈 붙여도 돼요. 눈 좀 붙여요.